네, 안녕하세요. 심플케어입니다. 저희 심플케어는 네이버 카페 장기요양 경영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를 검색하시거나 네이버 카페에서 장기요양 경영학과를 검색 후 가입 승인 받으시면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장기요양 재무회계 예산 결산 보고 및 회계 입력 업무 대행을 진행하고 있고요. 장기요양 사업 관련 법, 제도, 노무, 세무, 회계 관련해서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메시지 주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플케어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2020년 장기요양 재무회계, 그 중에서 방문요양, 세출 예산안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은 아래 번호를 통해서 문의하셔서 구입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실제로 예산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세입 예산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래서 세입 예산을 이렇게 작성을 하면 여기 보면 예산 총칙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예산 총칙에 세입 총액이 이렇게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우리가 세출 예산을 작성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세출 총액도 뜨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세입 총액과 세출 총액이 같아야 됩니다. 예산상으로 어떠한 일원이라도 차이가 발생하면 그 예산은 승인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항상 이 두 가지를 참고하셔서 금액이 같도록 맞추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세출 예산 작성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 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는 여기 보시면 이 항목들이 있는데 이거는 급여 항목이죠. 그래서 급여에는 우리가 종사자를 크게 직접 종사자와 간접 종사자로 나누게 되는데 그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는 방문 요양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방문 요양에서는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직접 종사자고 나머지는 다 간접 종사자. 그러니까 시설장도 간접 종사자고 뭐 사무원이나 사무국장을 쓰는 경우에도 다 간접 종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세출 예산을 작성하려고 보면 이 급여 관련된 항목들은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제가 세입 예산안에서도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이 프로그램 상에는 연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그 내용을 입력할 수가 있고 이런 노란색으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시트가 보호되어 있기 때문에 입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입력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입력할 수 없는 이유는 이 급여 관련된 항목, 예를 들어서 급여, 뭐 수당, 일용잡급, 퇴직금, 사회보험금 이런 항목들은 세 번째 영상인 임직원 보수 일람표에서 작성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자동으로 이제 금액이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요거는 빼고 마지막 영상에서 임직원 보수 일람표와 다시 한번 세출 예산안을 마무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요 인건비 관련된 부분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을 어떻게 작성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제 세출 예산 항목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요. 세입 예산에서도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항목 자체가 이제 예산을 처음 작성하시는 분들은 낯설 수 있기 때문에 이 항목을 각각 클릭하면 간단하게나마 어떤 항목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들을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기간운영비라는 것은 기간운영 및 유관기간 등 업무협의 등에 드는 각종 경비라고 하는데요. 이 기간운영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범위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대부분 이런 경우에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무적으로 방문요양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수급자에게 이제 방문하는 경우, 뭐 라운딩을 돌거나 이런 경우에 그냥 좀 빈손으로 가기 좀 뭐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떠한 뭐 생활용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뭐 수급자들이 요청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그런 경우에는 딱히 정해진 항목이 없기 때문에 기간 운영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수급자들에게 계속적인 어떤 물질적인 또는 금전적인 것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어떤 알선 행위로서 바람직하게 보시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런 지출이 발생을 했다면 기간 운영비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직책보조비. 직책보조비는 시설 직원의 직책 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말 그대로 직책이 있는 사람, 대부분은 뭐 시설장, 센터장 뭐 이런 사람이겠죠. 이런 경우에는 직책보조비를 설정을 해서 그 금액을 매달 일정하게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직책보조비라는 항목 자체도 금액이 딱 어떻게 깔끔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장사항으로는 보통 월 30에서 50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직책보조비를 지출하기 위해서는 운영규정상에 어떠한 직책에 대해서 얼마를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그 운영규정을 기준으로 해서 직책보조비를 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의비는 뭐 후원회든 각종 회의에 다과비 등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 말 그대로 뭐 직원들 회의 한 달에 한 번씩 한다거나 아니면 뭐 반년에 한 번씩, 연말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경우들 있죠. 그런 경우에 이제 회의를 주최하다 보면 뭐 회식을 할 수도 있고 다과를 할 수도 있고, 그럴 때 발생되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비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입도 마찬가지고 세출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는 2020년도 1년치, 그러니까 12개월치의 예산을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12개월치의 금액을 각각 이 연한 노란색 입력란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비는 시설 직원의 국내외 출장 여비. 보통은 뭐 방문 요양에서는 뭐 사회복지사 뭐 교육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치매 교육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센터에서 그 비용 뭐 여비 뭐 교통비라든지 숙박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1년치를 작성하시면 되고요. 수영비 및 수수료, 여기 보면은 뭐 많은 항목들이 있죠. 뭐 사무용품, 인쇄, 집기, 뭐 도서, 공고료, 수수료, 등기료, 운송료, 통행료, 주차료, 대부분은 그러니까 짜잘하게 이제 이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비용들은, 그리고 어떤 큰 고가의 집기나 사무기기나 이런 것들을 구입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은 다 수용비 및 수수료로 처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들 외에도 간단하게 뭐 작은 비용으로 사무실 운영을 위해서 사용되는 비용들이 있다면 대부분 수용비 및 수수료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고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말 그대로 뭐 우편료, 전화료,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뭐 오물 처리 등등, 그리고 말 그대로 제세공과금인데 각종 세금, 뭐 자동차세, 뭐 협회 가입비, 자동차 보험료, 그 밖에 보험료 등등 해서 그런 뭐 배상책임 보험료도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1년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여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차량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문 요양에서 정보 시스템 상에 차량을 등록하고 그 차량이 실제로 기관 운영에만 사용되는 경우, 거기에 발생하는 보면 유류대, 차량 정비비, 차량 소모품비, 뭐 보험료도 마찬가지고요. 보험료도 다 여기서 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료는 대부분 이제 여기 재세공과금에 들어가겠죠. 그 밖에 보험료니까. 그래서 차량을 정보 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운행일지를 써야 되겠죠. 운행일지를 쓰고 실제로 기간 운영에만 사용되는 경우에 차량비를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1년간 얼마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있다면 여기다 작성하시면 됩니다. 임차료, 보통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한 90% 이상이니까 임차료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임차료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넣으시면 되고요. 기타 운영비, 여기 보시면 시설 직원 건강진단비, 그 밖에 복리후생에 드는 비용, 상용의료비, 금령비 등 운영 경비 뭐 등등이 있는데, 보통 방문 요양에서는 뭐 근로자들 직원들 식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대부분 기타 운영비로 쓸 수가 있겠죠. 그 외에 뭐 어떤 복리후생적으로 뭐 유니폼을 맞춘다든지 뭐 그런 비용들이 있다면 이제 기타 운영비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런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넣으시면 됩니다. 시설비는 보통은 이제 주간부호나 뭐 이런 데서 시설을 새로 추가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방문 요양에는 거의 사용하는 경우가 없고요. 자산 취득비, 아까 말씀드린 이제 수용비 및 수수료는 저가의 수시로 뭐 사용하게 되는 것들을 이제 구입할 때 쓴다면, 자산 취득비라는 것은 뭐 컴퓨터, 뭐 에어컨, 뭐 사무기기, 책상, 의자, 뭐 캐비넷, 뭐 사물함 뭐 이런 것들 있죠. 좀 고가의
이 장비나 기기들을 실제로 취득을 할 경우에는 이제 자산 취득비, 그래서 2020년 1년간 만약에 취득할 것으로 예상되는 뭐 그런 자산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금액을 넣으시면 됩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 뭐 시설 장비 유지비는 뭐 건물 및 건축비, 공구, 기구 뭐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사무실에서 이제 관리비나 뭐 이런 게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관리비가 만약에 발생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기다가 1년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리비 정도를 넣으시면 됩니다. 수용기간 경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수용기간에서 보통 사용하는 건데, 뭐 방문 요양에서는 주로 사용하지 않죠. 의료비, 이것도 입소자한테 보통 해주는 거기 때문에 별로 해당사항이 안 되고, 의료비는 뭐 사무실에서 또는 뭐 수급자들을 위해서 아니면 근로자들을 위해서 뭐 구급 의약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혹시 구비해 둘 게 있다면 이제 의료비로 작성하실 수가 있고, 직업 재활비는 뭐 직업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재활비가 있다면 보통은 뭐 방문 요양에서는 잘 하진 않죠. 자활 사업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뭐 해당 사항이 있다면 작성하시면 됩니다. 연료비는 이제 보통은 여기 공공요금에 이제 전기료, 가스료 이런 것들이 같이 나가기 때문에 연료비는 따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그거 외에 뭐 예를 들어서 겨울에만 따로 뭐 기름 보일러를 뗀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연료비로서 1년간 발생할 수 있는 예상 금액을 넣으시면 됩니다. 프로그램 사업비는 말 그대로 이제 프로그램 여기 써있죠. 프로그램을 하게 된다든지 거기에 드는 뭐 재료비나 강사비 뭐 이런 것들이 혹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있다면 작성하시면 되고요. 대여 용구, 판매 용구, 이거는 뭐 보통 복지 용구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전출금이라는 것은 이제 장기간 기간을 운영하고 그리고 첫 번째 조건으로는 인건비 비율을 준수하고, 그리고도 운영상의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자금이 남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시면 법인, 개인 등 설치운영자로부터의 전출금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운영자, 방문요양을 법인이 운영하거나 아니면 개인이 운영하면 그 주체에게 돈을 전출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관연도 지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원래는 관연도의 지출, 지금 2020년도 예산을 짜고 있으니까 2019년도에 원래 지출됐어야 되는 돈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2019년도에 뭐 어떤 사무실에 어떤 뭐 공사를 했다든지 했는데 돈은 2020년도에 제공하는 경우가 있겠죠. 네, 그런 경우에는 2020년도에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원래는 2019년도에 지출됐어야 되는데 그런 돈을 넣으시면 됩니다. 원금 상환금이라는 것은 이제 세입 예산에서 우리가 보시면 이제 차입금 항목이 두 가지가 있었죠. 금융 차입금과 기타 차입금. 그래서 차입금이라는 건 말 그대로 돈을 빌린 거기 때문에 그걸 갚아야 되겠죠. 그래서 갚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있다면 원금에 대한 금액이 얼마다, 또는 이자 지불급이라는 것은 이 원금에 대한 이자가 얼마다 라고 해서 2020년도에 상환할 것으로 예상되는 원금과 이자에 대한 금액을 넣으시면 됩니다. 잡지출이라는 것은 위에서 얘기한 모든 지출 항목을 제외하고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있다면 여기다가 따로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직무교육비 지출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이것도 보면은 이제 목 항목에서는 같이 포함되어 있는 잡지출이지만 이런 식으로 세목을 만들어서 직무교육비를 지출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총 예산의 몇 프로 한도 내에서 돈을 예비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돈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돈이 지출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돈이 얼마 정도다라고 해서 예비비를 편성하시면 되고, 반환금이라는 것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는데 그게 반환할 일이 생겼을 때는 반환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운영 충당 적립금 시설환경 개선 준비금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세입 예산에서도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말 그대로 운영 충당을 위해서 시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당장은 지출을 하지는 않지만 보통 2년 이상 걸려서 돈을 모아서 지출해야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있다면 보통 그런 것들은 이제 운영 충당금이나 시설 환경 개선금으로서 적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출을 하게 되는데, 그 적립하는 과정이 이제 일반 회계에서 특별 회계로 지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통은 일반 회계에서 특별 회계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이 항목을 쓰게 되고, 그러면은 특별 회계에서 돈을 모아놨다가 그 돈을 실제로 사용하는 일이 있으면 지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 경우에는 운영 충당
적립금 지출 그리고 시설환경 개선 준비금 지출 항목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항목은 운영 충당금이나 시설환경 개선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에 쓰시는 경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020년도 장기요양 재무회계 방문요양 세출 예산안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방문요양에서는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상에서는 임직원 보수 일람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설정하시면 새로운 영상을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